중고등학교 입학시험 폐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188년 만에 맨해튼 성공회 최초 여성 사제를 임명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한인 경관 2명이 생명구호상을 수상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 금지를 추진합니다. 롱아일랜드 철도 탑승객들이 홍역에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9 글로벌 모국 청년 취업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국경 미립국 이민자가 적발되면 출신국으로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거주 한인 인구가 2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특목고 입학시험 폐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볼라지오 뉴욕시장은 25일 뉴욕시청에서 열린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입학시험 폐지가 특목고의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특목고 입시 정책을 처음부터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특목고의 합격 비율은 아시아인이 51.7%, 백인이 26.5%, 그리고 히스패닉계 6.3%, 흑인은 4.1%로 인종적 비율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안계 학생의 이처럼 특목고 진출이 반수 이상을 차지하면서 특목고 시험 제도가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한편 한인 등 아시안 학부모와 한인 단체 관계자들은 특목고 시험 폐지는 아시아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시험 폐지가 교육 수준의 하향 평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즉각적인 폐지 계획 철회를 촉구 중에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 세인트 피터스 성공회 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인 크리스틴 이 사제를 관할 사제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이 관할 사제로 임명된 것은 맨해튼 성공회 교회 사상 최초로 188년 만입니다. 이에 뉴욕 주요 언론은 이 사제가 교회 내 보이지 않는 장벽을 뛰어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과 복지 담당으로 주민 밀착 프로그램을 벌여온 이 사제는 향후 뉴욕 교구 최초로 교회 재부흥 프로그램도 주도하게 됩니다. 그는 세인트 피터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구나 환영하는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2명의 한인 경관이 생명구호상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명구호상을 받은 2명의 한인 경관은 셔니 경위와 마틴 김 경관으로 고층 건물에서 투신하려던 17세 백인 남성의 생명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지난달 24일 경찰 6명은 15 그랜드 애비뉴 옥상 난간에서 한 학생이 투신 자살 소동을 벌인다는 신고를 받고 즉각 출동했습니다. 도착한 그들은 1시간 동안 생을 포기하지 말 것을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학생의 몸을 안고 옥상 바닥으로 몸을 던져 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서 팰리세이즈 팍 타운 정부는 긴박한 순간에도 신속한 조치로 주민의 목숨을 구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15 그랜드 애비뉴 피트니스 팩토리 헬스클럽 건물에 올라가서 17세 청소년이 자살을 한다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1시간 동안 설득하다가 그 난간 끝에 서 있는 청소년을 경찰이 끌어당기며 극적으로 구조했는데 한편 이경위는 지난 2월에도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을 구해낸 공로로 생명구호상을 받는 등 올해 들어 2번이나 주민 목숨을 구해 지역 경찰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였습니다. 이제는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서 전자담배를 피우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타운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이용 금지를 추진합니다. 현실화가 된다면 뉴저지 한인 밀집타운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담배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됩니다. 크리스 정 펠팍 사장은 24일 타운의회 원례회의에서 관공서나 학교,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전자담배 흡연이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며 특히 청소년 등 젊은 세대의 건강을 위해 전자담배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타운 정부 소유의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현행 조례에 전자담배도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다음 달 타운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이 최근 펜스테이션을 통과한 일부 롱아일랜드 철도 탑승자들이 홍역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바이러스 보균 승객이 11일과 12일에 미네올라역과 펜스테이션역 사이를 지났다고 합니다. 또한 14일에는 펜스테이션역을 거쳐서 자메이카와 햄스테드역 사이를 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빌 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은 이달 초 도시 전체 홍역 발병을 공식적으로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홍역이 빠르게 전염되면서 654건의 홍역 환자가 발생, 3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부는 계속해서 바이러스를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5일 열린 글로벌 모국 청년 취업 박람회는 최근 유학생 감소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미주 한인 기업들과 취업을 꿈꾸는 한인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행사에는 뉴 밀레니엄 뱅크 등 20개 한인 기업들이 참가했습니다. 취업비자 발급 감소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유학생들에게는 현장에서 직접 기업들과 면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졸업 후 현장 실습으로 취직한 선배들과의 솔직한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외 취업 이민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됐습니다. 취업 박람회를 주관한 세계 한인 무역협의회는 올해 해외 취업 200명을 목표로 구인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한국인 청년들에게 소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불법 이민 단속에 적발된 이민자들의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발부한 뒤에 일단 석방하는 캐치 앤 릴리스 정책이 폐지됩니다. 보도에 박정우 기자입니다. 이민 단속으로 붙잡은 국경 월경자와 불법 이민자들을 석방하여 정해진 일시에 추방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하는 캐치 앤 릴리스 정책은 잠적해 추방 도피하는 이민자들로 인해 수년간 중단을 논의해 왔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주 중 이민 단속에 적발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캐치 앤 릴리스 정책을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경을 불법으로 넘거나 불법 이민 단속으로 체포된 이민자들이 자국으로 송환됐을 때 처하게 될 공포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곧바로 본국으로 추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국토안보부는 인도주의적이거나 치료 목적의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국경 순찰대에서 붙잡힌 이민자 가족을 더 이상 미국 땅에서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어떠한 방법을 취하더라도 이민자 권리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위헌 소송 제기로 인해 시행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였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수가 25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보고서에서 누락한 서류 미비 한인 인구 추정치 25만 명을 합치면 실제 미주 한인 인구는 약 2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 외교부가 25일 공개한 2019 재외 동포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는 전 세계 180개국 749만 3,587명으로 2016년 말보다 0.8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외 동포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254만 6,952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2016년보다 2.2%가량 증가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이 포함된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는 한인이 42만 1,222명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인 19만 3,600여 명은 뉴욕에 거주했고 뉴저지에는 14만 명, 펜실베니아에는 6만 6,200명, 코네티컷은 17,1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국가는 중국과 일본, 캐나다 순으로
제외 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동북아시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지난 24일 오후 7시 40분경 한인 세입자들이 다수 입주해 있는 퀸즈 플러싱에 있는 대형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중국계 가정이 입주해 있는 테라스에서 발생해 아파트 내부로 번졌습니다. 이날 소방차, 구급차와 경찰차 등 총 15여 대가 출동해 1시간 안에 화재가 진압됐습니다. 다행히 주민들의 긴급 대피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브라이언 댐시 레스토랑의 한 직원이 한국인, 중국인 혐오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 마리사 맥클러스키 스튜어트는 소셜미디어에 바퀴벌레 같은 한인, 중국인들이 이 지역을 망치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베이사이드 주민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졌고 아시아인들의 분노를 낳았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직원과 주인이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인 일가족이 타고 있던 차량이 프리웨이에서 역주행 차량에 정면으로 들이받쳐 일가족이 참변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엘라베마 현지 언론 매체와 지역 경찰은 송준희 전 애틀랜타 한인 회장이 아내와 딸을 태우고 텍사스로 여행하던 중 21일 오후 엘라베마주 프리웨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송 회장의 가족 3명과 상대방 차량에 탑승해 있던 4명이 사망해 총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한인들에게 무료로 건강검진 혜택을 제공하는 2019년 한인 무료 건강검진의 날 행사가 다음 달 6일 플러싱 병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건강검진 행사에서는 일반 내과, 외과, 피부과, 안과, 치과, 정형외과 등 전문의 100여 명이 참석해 20여 분야에서 진료와 상담을 제공합니다. 선착순 100명에게는 무료 독감 접종이 진행되며 피 검사도 실시됩니다. 맨해튼 한인타운 번영회는 다음 달 5일 펼쳐지는 2019 코리안 퍼레이드 및 페스티벌 행사에 총 9개 부스를 설치합니다. 관계자들이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 사무실에서 미팅을 가지고 성공적인 행사를 기원했습니다. 재미 한인 의사협회가 맨하탄 팰리스 레스토랑에서 에스더하 재단에 후원금 2,000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이 기금은 오는 12월 에스더하 재단에서 주최하는 성인 힐링 캠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 경찰자문위원회가 23일 퀸즈 플러싱 3원각 식당에서 원래회를 갖고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임원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제19기 민주평통 뉴욕 협의회장의 양호 전 회장이 재위촉됐습니다. 양호 회장은 18기 뉴욕 협의회장을 역임하는 데 이어 연임되는 영예를 안으셨는데요.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양호 회장님과 수석 부회장님을 모시고 19기 민주평통의 사업, 활동 계획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 회장님께서는 19기 회장으로 연임되셨는데요. 이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18기에는 1년 5개월 동안 이제 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과거 17기와는 좀 다른 새로운 평통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한 2년 정도 더 동포사를 위해서 봉사하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18기 평통을 이끌어 오시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나 보람찼던 일 있으셨을까요? 18기 평통을 제가 이제 시작하고 7개월 만에 회장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한 분이 회장을 하시다가 5개월 만에 사퇴하시고 한 2개월 공백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작년 3월 25일 시작하고 나서 조직을 다시 수습하고 이러는데 한 3개월여 시간이 가서 그런 것이 가장 아쉬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해왔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하셨던 위원들 중에서 조금 어색하거나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18기 평통은 가장 큰 차이가 우리가
동포 사회에서의 통일 담론을 확산시켜보자. 그것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무엇인지를 우리 위원들 자신들도 잘 숙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 동포 대중들도 더 많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화통일 아카데미라든가 그건 약 5주 동안 10강의를 저희가 속강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이번에 저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되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시고 저희가 대중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이신 문정인 특보를 작년에 사실은 3번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행사로 2번, 지난 6월 14일은 동포들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그 통일 정책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이런 걸 하는데 나름 굉장히 그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거가 과거와는 조금 달라졌었기 때문에 형식상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 질적인 내용에 굉장히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름 그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19기에는 이를 더 심화하고 확산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그 일이 저에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19기 집행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수석 부회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 많이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본국 사무처의 정책에 따라서 연령대가 사실은 많이 낮아졌고요. 그 전기에 비해서 19기는 52세의 평균 연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147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40%를 여성분들하고 또 30%는 45세 미만의 청년들을 위주로 해서 한 50%가 현재 그 위원들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이제 본국 정부의 어떤 정책이 연령이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낮고 청소년 45세 미만의 어떤 위원들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결정이 돼서 147명의 위원입니다. 현재.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포커스인이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